안녕하세요. 버즈 여론의 박주영입니다. 오늘도 제잘거리다라는 이 버즈의 뜻처럼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을 살펴볼 텐데요. 저와 함께할 김현태 기자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번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네이버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기사를 정치, 경제, 사회, 생활,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월드컵 기간이기 때문에 이 스포츠 섹션도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김현태 기자가 말해준 것처럼 오늘도 함께 네티즌들의 댓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버즈 여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창에서 뉴스홈에 들어간 다음 기사들을 쭉 보면서 댓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화면에는 그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그 네이버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섹션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정치 섹션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뉴스 홈으로 먼저 들어가고요. 저희가 많이 본 뉴스를 기준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많이 본 뉴스의 정치 섹션입니다. 첫 번째 기사, 해군 장교 출신 세월호 탔으면 아이들 구했을 텐데 라는 기사인데 먼저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네, 문창국 후보자 사진이 짤막하게 나오고요. 기사를 짤막하게 살펴보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20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제가 혹시 그 배에 탔다면 퇴함 훈련을 받은 데 따라 아이들을 좀 구해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발언에 관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댓글이 나와 있을까요? 네,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댓글 총 990개가 달렸고요. 호감 순으로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댓글은 세월호 언급하지 마라. 1150분이 공감을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인 만큼 특히나 이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근에 또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서 질타를 받고 있는 와중에 나온 언급이어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고요. 답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글이 28개나 달렸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첫 번째죠. 당신이 무엇이길래? 라는 댓글이 달렸고요. 예. 말로는 누가 못 구하나 예. 저 배에 탔더라면 하는 가정을 아예 하지 마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배에 탔어도 분위기 때문에 말려들 것 같음이라는 답글도 있었고요. 네. 문창극 후보자 발언에 대해서 이제 선장보다 더 빨리 달아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네. 열심히 산다라고 감상평을 남겨주신 분도 있고요. 네. 이 세월호 피해자를 위한 마음으로 언급을 할 거면 진작에 했어야 했다라는 의견 보내주신 분도 있고요. 네. 아무래도 그 교회 강연 관련해서 이제 언급이 좀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 교회나 하나님 관련 답글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좀 선동한다, 네. 혹은 이용한다라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무릎 꿇은 문창극 후보자 이 사진 좀 나만 재밌나? 애들은 눈 뜨고 있는데 이 아저씨는 왜 혼자 눈 감고 있나? 이 기사 내용보다는 사진 자체에 네. 초점을 맞춘 색다른 답글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네. 보고요. 다시 댓글로 넘어가 볼까요? 네, 댓글로 넘어와서 네. 그냥 조용히 하시죠라는 댓글도 있고요. 공감이 1069개가 달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제 부적절한 언급이 이어지니까 말을 좀 아꼈으면 하는 네티즌 분들의 마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 가지 인상적인 점은 이 호감 순으로 나열된 댓글 중에 네. 첫 번째와 두 번째 댓글이 둘 다 굉장히 짧고
강렬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네. 아무래도 굵고 짧게 하지만 깊이가 있는 네. 뭔가 내용이 있는 그런 댓글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역시 아까 답글에서 나왔던 내용과 비슷한 얘기가 나왔죠. 이제 와서 왜 그런 소리를 뭐 이런 세월호 관련해서 언급을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했어야 된다라는 방금 전에 그 답글과 비슷한 내용의 댓글이었습니다. 몇 개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웃고 사네요. 허경영 씨랑 격이 비슷한 듯. 예전에 그 허경영 씨가 네. 그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좀 그런 것과 비슷하게 보는 네티즌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칭찬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제가 볼 때는 풍자를 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역시나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해군 예비역들이 지금 웃고 있다라고 의견 네. 주신 분도 있습니다. 네, 공감을 75분이나 해주셨고요. 정말 국무총리 만드는 건 하나님의 뜻으로도 힘들 듯.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가기 전에 뭐 하여튼 부정적인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댓글을 달아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또 한 가지 인상 깊은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3글자예요. 네. 늦었어. 아, 늦었어. 네. 이제는 52분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52분이나 공감을 해주셨는데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더 멀리 가기 전에 다시 다음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기자 오늘 맥을 잘 짚는데요. 네, 최근에 제가 살을 빼려고 하는데 네. 이제 멘트의 군더더기도 빼고 정말 알찬 멘트들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버즈 여론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 현태 기자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네. 점심과 저녁을 거르고 있는데요. 참 화면에 예쁘게 나오고 싶은 마음이 네, 가상하네요. 네, 화면에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 살은 빠지고 있으나 실제로 1kg 정도가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피부 톤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촬영하시는 분이 그 박지영 앵커님과 제 피부 톤이 너무 달라서 좀 적절한 그 점을 찾기 네.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정치 부분으로 들어와서 일본 관방장관 고노담화 수정은 안 한다라는 헤드라인 기사가 있는데요. 짤막하게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방 장관의 사진이 보였고요. 네. 짤막하게 기사를 소개해드리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0일 고노다마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총 235개가 달렸는데요. 대체적으로 댓글들이 짧네요, 네. 오늘은. 네, 대체적으로 네. 짧지만 또 첫 번째 댓글을 한번 살펴보면 네. 그거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들까? 참 답답하다라는 내용의 댓글이었고요. 네, 285분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답글도 5건이 달렸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답글은 일본 입장에서는 부정하던 걸 인정하는 순간 자국 내에서 굉장히 정치적 타격이 되니까 순순히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신 네티즌 분들도 계셨고요. 조금 전에 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 기사에 달렸던 댓글처럼 늦은 것이 아닌가, 늦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처음엔 일본 내에 엄청난 혼란이 오겠지만 이걸 인정하고 순순히 우리에게 협조해 준다면 한일 관계는 훨씬 더 개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라는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사실 뭐 한국과 일본 가깝지만 먼 나라인 만큼 특히나 경제적으로도 많은 협력 관계에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가까워지려 하면 멀어지는 부분을 또 안타까워하신 네티즌 분들의 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시 댓글로 넘어가 보죠.
쓰나미 한번 일어나면 좋겠다고. 이거는 조금 네. 격앙된 어떤 느낌의 댓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공감을 200분이 해주셨는데 역시나 아무래도 이런 기사 특히나 뭐 다케시마 독도 이슈도 마찬가지로 한국 분들이 격양된 그런 의사 표시를 해주시는 분들도 종종 있죠. 그렇지만 저희 우리나라 분들도 좀 논리적으로 또 이렇게 좀 반박을 하려면 정말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자. 격양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침착하게 대응을 하자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쓰나미는 대재앙이잖아요. 아무리 싫어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닐까. 죄는 미워해도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뜻깊은 말씀을 해주셔서 참 수정은 안 하는데 검증은 하겠다. 당최 말을 어떻게 배웠길래 말마다 다 아리송할까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종종 아베 총리가 한국과 한일 관계는 정말 가까워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인식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발언도 했는데 사실 일본 측에서 먼저 그럴 때마다 독도 다케시마 문제를 또 이슈화시키고 또 고노다마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이런 일본 정부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고 또 반응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본인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싫다 하셨어요. 아무래도 제국주의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이 조금 안타깝다. 저도 개인적으로 일본 드라마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그런 대중 문화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뭐 좋아하는 배우들도 많은데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또 사실 일본 모든 국민들이 이런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저희 입장과 동일한 그 자세를 갖고 계신 일본 국민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부분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이제 전공 과목 중에 일본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일본 분이셨고 또 일본 학생들이랑 이렇게 좀 가끔씩 교류도 좀 하곤 했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굉장히 배려심이 깊고요. 또 예의가 바르고요. 그런 점은 굉장히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또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좀 이런 논란이 있고 서로 맞습니다.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본 관련 과목을 교양 과목으로 들으셔서인지 교양이 아니 전공이었습니다. 전공을 일본 쪽으로 들으셨구나. 그러니까 제 전공이 무역 쪽인데요. 그 안에 이제 일본어가 있었던 거죠. 어쩐지 약간 일본인의 이미지가 제가요? 나는 것 같았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들 불리하니 안 하는 척 코스프레 하는 거 보소. 뭐 일본인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읽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집중을 해서 방송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자꾸 말장난하냐?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의 신뢰를 못 얻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중국과 일본 관계에서도 뭐 갸오이랴오 이런 중국 섬에 대해서도 분쟁이 많은데 그것과 관련한 댓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새 안 그래도 나라 분위기도 안 좋고 나도 스트레스 받는데 너희들까지 이러지 마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무려 12분이 공감을 해주셨네요. 네, 12분이나 공감을 해주셨고요.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12분이나 된다는 뜻이 아닐까요? 네, 총 댓글이 저희가 아까 봤을 때 235명 중에 12분씩이나 공감을 해주셨고요. 일본 강점기 평가를 전문가들의 손에 맡기겠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그게 더 불길하다. 자기네 입맛에 맞는 식민사관 성향의 역사자들을 영입해서 이 문제를 맡기면 그만. 걱정,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반성을 안 하는데 참 그렇게 거짓말 많이 하세요. 그럴수록 우리나라가 많이 무시해 줄게요 라고 굉장히 점잖지만 강한 댓글 남겨주신 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무섭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좀 너무 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일본 부부들이 황혼 이혼을 은근히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부분과 많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반성을 안 하는데 하는 것 같다. 결국은 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부부들이 보통 특히나 일본 여성분들이 네. 그 아내 오면 정말 뭐 그 어서 일본- 오십시오 막 네. 이러면서 막 정말 어떻게 보면 딱딱한 인사를 하고 또 굉장히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일본 여성분들이 자기들의 속마음을 잘 표출을 안 한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황혼 이혼을 할 때는 뭐 몇 날 며칠 당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라고 하면서 네. 이혼 소송이 있었을 때 정말 또박또박 내가 이런 언급을 받아서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남편분 입장에서는 사실 좀 많이 당황스러워 하시지만 그럴 정도로 꼼꼼하게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 속에서 그런 진실된 마음을 표출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 두었다가 이렇게 황혼에 가서 표출을 하는데 결국 겉과 속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무섭다라고 하시지 않았나. 너무 굉장히- 비약적인, 네. 네, 웃음의 굉장히- 의미, 네. 말씀하세요. 네. 뭔가 좀 감정이입이 되신 것 같아요, 방금. 네, 아니 뭐 감정적인 이입까지는 안 되는데,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겉과 속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네. 굉장히 친절하다는 맞습니다. 이미지. 친절하지만 네. 하지만 가끔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어. 사실은 네, 그 방금 나온 이 댓글처럼 네. 네. 참지만은 않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네. 이야기를 하되 어, 굉장히 이 차분하지만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듣는 네. 사람 입장에서는 뜨끔하기 마련입니다. 아, 쏘. 네, 일본말로 그래라는 뜻이었고요. 네. 알아듣나 한번 제가 일본 드라마로 어머. 어설프게 배운 그런 네.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댓글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딱 네. 제가 좀 많이 읽었다 싶었는데 네. 정리를 해주시네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심전심이죠. 네, 맞습니까? 네, 김심 박심인가요? 아, 적절한 비유가 지금 혓바닥에 얽혔습니다. 자, 마지막 네. 기사를 살펴보면 문창극 해군 장교 출신 세월호 탔으면 애들 좀 구했을 걸. 아, 역시나 저희가 그 첫 번째에서 네. 살펴본 기사와 동일한 기사인데요. 과연 댓글만- 이번에는 네. 어떤 댓글이 나올까요? 네, 기사는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너뛰고 댓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방금 전에 달렸던 기사이기 때문에 댓글이 총 556개가 달렸고요. 네. 네. 장교 시절에 무보직으로 대학원 다니셨다는 분이 이 말만 들으면 30년 경력의 장군 같네요라는 비판 섞인 어조의 네. 댓글이 달렸고요. 총 619분이 공감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네. 답글도 17개가 달렸는데요. 짤막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개그맨 했으면 잘했을 것 같다. 네, 또 크크크크라고 남겨주신 분도 있고요. 촌철살인이다. 네, 이 댓글을 남겨주신 분에게 음. 칭찬을 날리셨어요. 네. 네. 해군 장교 예편하신 분 불편하게라는 댓글도 달렸고요. 오늘의 유머크라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역시나 사실 그 장교 시절에 그 대학원을 또 동시에 이렇게 밟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또 논란을 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기사가 나와서 또 관련 댓글이 그리고 답글이 달리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티아라 멤버 시켜라. 일본 공연 때 인기 폭발할 듯. 이게 무슨 얘기죠? 이제 티아라가 네. 이제 일본에서 공연을 할 때 네. 멤버의 한 명으로 들어가서 네. 공연을 같이 하면 일본에서 인기가 많을 것 같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그렇군요. 네. 티아라 얘기를 최근에 제가 접해보지를 못해서 참 하지만 티아라 지연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나요? 아니 팬으로서 노래를 잘 부르시고 하니까 관심에 두고 있습니다. 가창력에 반하셨군요. 티아라 지연 양의. 네, 가창력에 반했고요. 네. 자, 답글은 답글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혀가 조금 안 풀리셨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왜 자꾸 이렇게 혀가 꼬이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목소리 톤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 톤을 일부러 낮추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또 어떤 평을 들었죠. 너는 왜 자꾸 목소리를 이렇게 높여서 말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불편하잖아 라고 해서 목소리를
낮추려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어색하다 보니까 자꾸 혓바닥이 꼬이고 그런 것 말투도 같습니다. 점점 네, 사투리도 아닌 것이 표준어도 아닌 것이 참 헷갈리게 만드시네요. 네. 본인은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하시던 대로 하면은 네. 그러니까 제 말투가 참 저 때문에 제가 굉장히 지금 요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네. 극 존칭을 쓰시는 김현태 기자, 오늘 꼭 빨리 혀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네. 다음 기사가 아니죠. 저희가 그 정치 섹션을 네. 마쳤기 때문에 그 다음 섹션 경제 부문은 우리 박지영 앵커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김현태 기자와 함께하는 정치 섹션 기사들 그리고 댓글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저와 함께 경제 섹션의 기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위 기사 보시죠. 제목이 코스피 외국인 대량 매도에 1970선 붕괴입니다. 주가와 관련된 기사인데요. 헤드라인의 내용이 다 있으니까 네. 기사 내용은 생략하고 댓글로 넘어가 봅니다. 118개의 댓글이 달렸네요. 네, 호감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댓글입니다. 오늘 콜 포지션 사망자 속출했겠네요. 개미 박멸 한번 하신 듯인데요. 네. 무슨 내용일까요? 예, 그 콜 포지션, 콜이 부르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콜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콜 금리할 때 콜 아닌가요? 그 콜? 뭐 그 그쵸? 콜도 되죠. 그러니까 언제 미래에 내가 주가 1,000원짜리 뭐가 주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거를 이제 미리 1,000원에 샀는데 네. 그 주가가 1,100원이 됐어요. 그럼 나는 그것을 1,000원에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럼 100원 이득인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네. 1,000원에 사겠다고 했는데 지금 900원이 됐으니까 음. 그 권리를 행사하면 100원 손해고 또 안 하자니 아. 그것도 손해고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답글이 하나 있는데 한번 네. 보죠. 어떤 내용인지. 주가 하락에 따른 위험 해지 실패라고 네. 네, 이 위에 있는 댓글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어요. 네. 사실 제가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지식이 없습니다. 알고 저는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그 한때 주식으로 오. 100억 부자를 꿈꿨던 사람으로서 네, 한 뭐 주식 천재가 된 김대리 뭐 이런 내용의 책을 읽으셨어요? 잠깐 했는데 실제로 투자해 보지는 못했고 그 모의 투자를 했는데 네, 꼴찌했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꿈은 접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네. 성공의 꿈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고요. 네. 이 댓글에 대한 해석은 방금 말씀해주신 네. 그 내용이죠. 네. 네,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1800을 위하여 라고 하셨는데 104분이 공감을 하셨어요. 네. 1800까지 가자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 계속해서 지금 뭐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 이어지다 보니까 기사 내용도 그런 내용이 약간 속해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어쨌든 많이 올라야 좋겠죠. 오늘은 연기금이 쉬는 날이었나 증시 안전판 노릇을 못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60분이 공감을 해주셨고요. 답글이 3개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한번 보죠. 연기금이 투전판 총알 바지로만 있냐. 뭐 1800은 네. 깨져야 연기금 들어온다 라고 하셨네요. 네, 해석 한번 해주시죠. 아무래도 그 연기금이 우리나라 최고의 그 돈, 자금, 국민연금을 다루고 있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부라고 하기보단 자금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갑자기 매도세가 이어질 때 국민연금이 연기금이 나서서 네. 매수를 하고 매도세가 정말로 강력하게 맞을 때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 이제 그러한 것이 없이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신 거죠. 왜 연기금이 뭐 맨날 만날 이렇게 나서야 되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증시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네, 증시 전문가까지는 아니고 네. 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다 아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겸손하게 해봅니다. 여기서 또 제 네. 주식에 대한 지식이 없는 저의 미천이 드러났나요? 예, 아닙니다. 주식은 모르는 게 약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노 대통령 때 코스피 2100까지 올라갔었죠. 라는 댓글에
네. 57분이 공감을 해주셨고요. 26분이 반대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답글이 폭발적인데 15개가 달렸어요. 어떤 내용일지 안 볼 수 없죠? 네. 일단 김현태 기자는 이 댓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저 개인적으로 이것은 그러니까 뭔가 경제 상황보다는 조금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해서 조금 네. 뭔가 비판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정치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네. 네, 참 이상한 사람이네. 뭘 같은 편끼리 또 편가르려고 하는지 그게 그거지. 지금 명칭도 민주당이 들어가는데 어찌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위에 싸우는 거 되게 웃기다 하신 네, 분도 정말 있고요. 웃깁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정말 웃기네요. 뭐 네. 다양한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판 판이 벌어졌네요 여기서. 네. 네, 역시 정치에 관련된 어떤 의견을 누군가가 이게 표현을 하면 네. 여러 군데서 이렇게 반박 혹은 공감 네. 혹은 여러 가지 의견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개미들 오늘 한강 정모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소액 투자자들을 네. 표현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슬픈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자 뭐 이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네, 포털 사이트 뉴스홈에 있는 이 정치, 경제, 사회, 생활, 네. 스포츠 섹션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 섹션이고요. 자, 첫 번째 기사까지 읽어봤습니다. 이번에는 2위를 차지한 기사 읽어볼 차례입니다. 자, 헤드라인이 2심 다사소는 다이소와 유사하다 1심 뒤집어입니다. 내용을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볼까요? 다사소는 다이소와 유사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다이소는 그 각종 생활용품들을 네. 파는 곳인데 다사소는 뭘까요? 저도 전혀 갈피를 못 잡겠는데요. 한번 내용을 한번 네. 보죠. 생활용품 판매점으로 널리 어. 알려진 다이소와 다사소 간의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1, 2심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헷갈리지 않다고 본 반면 2심은 유사하다며 명칭 사용을 금지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다사소가 있군요. 네, 지금 보니까 다이소가 이제 다사소 명칭이 자기네를 따라 했다라고 해서 1심에서는 법원에서 그 부분을 인정해 준 것 같은데 2심에서는 다사소와 다이소는 비슷하지 않다라고 아니죠. 1심은 맞나요? 1심은 둘 다 써도 된다. 2심은 예. 너무 비슷하니까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네. 제가 잘못 이 부분은 제발 편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다사소 굉장히 재밌네요. 이 기사에는 175건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보죠. 네. 어차피 비슷비슷한 거 팔면 가까운 데로 간다라고 하셨는데 네. 굉장히 현실성 있는 대답인데요. 김현태 기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저도 사실 동의하죠. 왜냐하면 원래 그 치약이나 칫솔, 비누나 이런 일상 생활용품 같이 얼마 안 되는 가격들은 사실은 제품이 어떤 게 고퀄리티고 이런 걸 비교 안 하고 저도 네. 그냥 근처 마트 가서 사거든요. 자동차라든가 텔레비전, 컴퓨터 이런 거는 비교를 해서 가겠지만 댓글 달아주신 분에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이 댓글에 총 566분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5분이 반대 의견을 표시해 주셨고요. 네. 답글이 하나 달렸는데요. 어떤 네. 내용일까요? 한번 보죠. 안 그래도 다이소, 다사소, 천원샵 등등 많다. 나도 가까운 데로 가겠다 네. 이런 뜻이죠. 네. 네, 공감을 표현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별걸 다 짝퉁을 만드네 네. 라고 하시면서 실소를 조금 표현하신 분도 있고요. 예전에 그런 게 기억이 나네요. 그 신발 운동화 나이키가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 나이스라는 신발을 신는 친구가 갑자기 기억에 났습니다. 나이스. 네, 뜻은 굉장히 멋진데요. 네, 나이스합니다. 저는 다사소가 왜 이렇게 재밌죠? 네, 다사소. 저 지금 이해했습니다. 다사소 네. 이거네요. 저는 다사소가 일본어에서 왔나라는 원래
다이소가 이제 일본 계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다사소 다 사세요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예전에 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서 가장 뚱뚱한 사람은 가장 뚱뚱한 일본 사람은 뭐 산 사이로 못 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비슷한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 반대의 사람을 네. 알고 있습니다. 비 사이로 막다. 네. 역시 같은 세대를 살아온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네. 시청자분들께서 유추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죠. 아니에요. 지금 네. 제 기분이 약간 나빠진 걸 보니 어떤 네. 뜻인지 알 듯합니다. 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이놈의 나라는 좀 떴다 하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똑같은 아이템 그대로 복사해서 나 죽고 너 죽고 네. 나 살자고 덤비네 무섭다 하셨어요. 사실 예. 만약에 김현태 기자가 네. 다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근처에 다사소가 오픈을 어, 했죠.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고요. 뭔가 네. 특별한 이제 정말 근처에 다사소가 생겼는데 정말로 다사소로 많이 간다 그러면은 저희 가게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신장 개업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 뭐 자기 앞에 자장면 중국집이 생겼는데 그 앞집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왜 정말 단순하게 이제 정말 맛있기 때문에 갔는데 맛있었던 이유가 이제 영화 결론에서는 왜 더 맛있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비결을 좀 알아내서 저희 가게로 다시 손님을 이끌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로 뭔가가 생겼다 네. 하면 또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슈퍼에 가서 네. 뭔가 신제품이 나오면 네. 꼭 한번 먹어보거든요. 아, 네. 원리 어답터신가요? 네. 그게 좀 이 식품에 한정되어 있기 네. 때문에 좀 얼리 어답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 이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는다는 건 뭐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본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아, 그렇죠. 네.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네. 텔레비전으로 예전에 어떻게 핸드폰으로 이런 인터넷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잠시 맞습니다.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요. 다 있다, 다 가져, 다 사소, 이거 좀 다 재밌네요. 먹어, 다 챙겨, 네. 다 싫어. 많이 다른데? 네.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땅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귀엽네요, 다 있당.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네티즌들을 사랑하는 게 댓글을 정말로 이제 잘 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발하지 않나요? 네. 네. 가끔 댓글 보면 특히나 뭐 기사와 정말 걸맞은 댓글이 이렇게 달리는 걸 보면 참 한국 사람이 조금 정말 특출나긴 네. 특출나다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네. 댓글 볼 때마다 그 네. 생각을 꼭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웃기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제 공감이 될 때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 네. 대한 답글을 안 볼 수가 없는 답글도 있습니까? 아, 6개나 답글이 있네요. 6개가 네. 달렸는데요. 기대됩니다. 네. 네,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글렌 점점점점 선수. 다사라, 다사가, 다사요, 다사리, 다사자, 다사네, 다사다, 다사마. 다시마는 없네요. 네. 네. 다이소. 네. 다이소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다이소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 재밌네요. 그냥 없는 게 없다라고 혁신적으로 바꿔라 하시는 네. 분도 있었습니다. 다 챙겨. 빵 터짐. 네. 빵 터졌습니다. 아, 재밌네요. 네. 의외의 수학이었습니다. 네, 정말 시리즈가 계속 네. 이어지는데요. 다일소, 다삼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댓글들은 분명히 5분 이상 치는데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에 어떻게 재밌는 댓글이 달렸으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재밌는 댓글을 달 수 있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댓글 보면 좀 뭔가 승부욕이 딱 나오거든요. 그럼 더 웃긴 걸 만들려고 막 네. 했는데 그러다가 또 화딱지 나서 그만뒀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경쟁이죠. 네. 아, 이제 약간 시리즈가 좀 끝이 났습니다. 솔직히 다소 편승하려는 꼼수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엄연히 한국어 뜻이 있고 일본명의 뜻이 다른데 단어가 비슷하다고 사용 금지까지 하는 건 심한 것 같다. 네, 이런 식이면 끝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뒤에 있었네요. 네. 네, 다이소 등등 네. 이미 다이소가 음. 차지한 명칭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댓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사소는 명백한 경상도 사투리다 하시는 분 네. 있었어요. 37분이 공감을 표현해 주셨고요. 네, 제가 그 밑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다사소 명백한 경상도 사투리다. 네, 자갈치 시장 네. 가봐라. 입구 간판에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있다. 맞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갈치 시장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자갈치 시장은 가본 적은 없고 해운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너무 짧게 답변해주세요. 네, 제가 이 부산 출생으로서 다사소는 네. 명백한 경상도 사투리가 맞습니다.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사소 네. 어떠세요? 진짜 어감이 느껴지네요. 그래요? 네. 이제 그만하죠. 네. 이 댓글 그만 보고요. 그만 파이소. 네. 그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경제 섹션에 올라와 있는 1, 2위 기사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3위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라인 안에 이제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요. 갑상선암 등 소외감 가입 즉시 보장된다라는 보험과 관련된 네. 기사인 것 같습니다. 연금과 관련된 기사군요. 앞으로 치료 비용이 적고 완치율이 높아서 일반 암에 비해 보장 금액이 적은 소외감은 가입 즉시 보장된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댓글은 16개밖에 없네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수령이나 제때 주도록 법을 강력히 만들 수는 없나요? 온갖 핑계 대면서 돈을 안 주려고 시간을 끌어서 열받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35분이나 네. 공감을 표현해 주셨어요. 말이 없어지셨네요, 갑자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가 좀 차 보험을 들었는데 네. 한번 이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처음 운전을 할 때 그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았는데 바로 저는 전화를 하니까 바로 와서 고쳐주고 네. 또 다른 차를 박았을 때도 바로 와서 이렇게 그 제가 긁은 차량을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보험, 의료보험 관련해가지고는 좀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도 있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네. 자동차 타시면서 사고를 조금 네. 많이 내셨네요. 네, 차를 처음 운전하기 시작하자마자 일주일에 연속으로 2번을 사고를 냈었는데 네. 다행히 뭐 피해는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보험료가 내년에 인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슴 아픈 기억으로 안고 있습니다. 네. 듣는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네. 댓글이나 보죠. 네. 보험사들은 잘 안 팔리거나 법 개정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들어있는 보험들은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경험에 근거한 어떤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28분이 공감을 하셨네요. 답글이 5개가 있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무슨 소리냐? 보험 약관이랑 상관없는 제목이 아니냐? 어차피 전에 든 보험은 갑상선암 보장받을 텐데 라면서 반박을 네.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무슨 말이냐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 원 댓글을 다신 분이 사실 조금 네.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해 주셨나 봐요. 네. 네. 사실 저희가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무슨 네. 조금 어렵네요. 뭐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역시나 뭐 보험 관련해서 빨리 타고 이제 빨리 보험 이제 두고 담보가 되면은 뭐 이런 불만이 없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불만들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사에 자신들의 의견을 네. 표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미리 가입해둬서 네. 다행이다 하시는 분도 있고 쓸데없이 보험료만 오르겠다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었고 네 등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이 기사와 관련된 댓글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자 이번에는 사회면으로 넘어갈 차례인가요? 네. 4회면은 제가 또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기자와 함께 사회 섹션에 올라온 1, 2, 3위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1위 기사는 실전 같은 민방위 훈련.
안전불감증 민낯 드러냈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네, 오늘 며칠이죠? 6월 20일이죠? 네. 6월 20일, 녹화를 하고 있는 6월 20일 오후 2시에 민방위 훈련이 있었어요. 네. 이 민방위 훈련 때 저는 이제 계단으로 직접 뛰어 내려가서 1층까지 갔는데 우리 박지영 앵커는 그때 무엇을 하셨나요? 저는 네.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어떤 기사인지 짤막하게 살펴보면 네, 20일 오늘 녹화 일정일인데요. 이제 민방위 창설 이래 처음으로 치러진 전국 규모 화재 대피 훈련에서 우리 국민은 안전 불감증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기사입니다. 자, 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제 민방위 훈련을 실시를 했으나 이제 시민들의 반응이 싸늘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네, 댓글을 왜 한번 찔릴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551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폭발적인데요, 댓글 네. 수가. 네. 역시 세월호 잊지 않겠다던 분들이 다 어디 갔냐, 이럴 줄 알았지, 다 다 잊었지 잊었다. 뭐. 네. 네. 3,871분이 공감을 네.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글은 82분이 네. 달아주셨는데요. 짤막하게 답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사실 민방위 훈련 좀 뭔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참여하자 이런 분위기면 사실 하게 되는데 너도 나도 네. 눈치 보면서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참여하기가 사실 민망해서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박주영 앵커는 왜 안 나갔습니까? 저도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네.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시길래 아. 네, 어떻게 해야 하나 좀 고민을 하다가 네.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네. 정말 뛰어갔다 오셨나요? 네, 저는 뛰어가진 않고 그냥 걸어 내려갔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녹화장 세트가 17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또 기타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민방위 훈련하는 건 좋지만 17층에서 또 갑자기 뛰어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당황스럽다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정말 참여해 네. 보고 오셨으니까 어떠셨는지 좀 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조금 힘들더라고요. 17층까지 내려가는 건 뭐 올라올 때는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었는데 내려갈 때 아무래도 17층에서 내려가다 보니까 정말 마음을 급하게 먹고 뛰어 내려가다 보면 다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혼자 갔다 오셨나요? 네, 저는 혼자 슬슬 내려갔다 왔는데요. 오늘 업무량이 많지 않았군요. 네, 아니 세월호 참사를 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네. 뭔가 의무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도 갔다 올 걸 그랬습니다. 왜 혼자 네. 가셨어요? 부를 걸 그랬습니다. 네. 네, 다음 다음부터는 내년에 한번 자 답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쩌라고 있든 말든 내 맘. 조금 역시나 약간 네. 초등학생이 남긴 댓글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네. 이 세월호는 네. 상품 백화점급 사건이라서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 언론에서도 매년 한 번씩은 방영해 줄 것이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사람들 머릿속엔 깊숙하게 각인이 됐을 네. 거다라고 약간 좀 무마를 해주는 느낌의 댓글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댓글에 대해서 네. 아무래도 약간 반발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참여를 안 했다고 해서 세월호를 잊었다고 할 수가 있냐라는 그런 뜻을 내비치신 분들이 많은데요. 답글은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역시 댓글을 살펴보면 또 안타까운 하시는 네티즌의 댓글이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 수준이 거기까지다. 뭐 옆 나라는 훈련을 잘하는데 그런 게 네. 선진국이지 않냐라는 의견을 내주셨고요. 공감은 3,076분이 해주셨습니다. 이 답글도 104개가 달렸는데요. 또 네. 짤막하게 살펴보면 댓글을 단 분들이 네. 훈련에 참여한 분 그리고 미처 참여를 하지 못하는 분 크게 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 네.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현태 기자와 저처럼 말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어쨌든 뭐 근데 문제는 젊은 층도 이것을 귀찮게만 여긴다는 거지. 오늘 훈련해 봤는데 가만히
멀뚱멀뚱 보는 사람들이나 핸드폰 찍는 사람들이나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 훈련 관련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또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했던 이유가 사실 다들 눈치 보고 또 실제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나 혼자만 참여를 하면 민망하니까 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이런 훈련을 할 때는 뭐 그냥 방송으로만 대피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뭐 하다못해 뭐 그 각 지역 건물 내에 있으신 뭐 담당자분이 호루라기로 이렇게 불면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진짜 훈련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 훈련에 참여해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이 몸으로 익힌 건 네. 잘 이제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화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네. 훈련 때 몸으로 익혔던 그대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시면 네. 이 건물에서 네. 탈출하기가 더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데 네. 꼭 한번 참여를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반성하게 되네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해보면 사실 뭐 어렵지 않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꼭 참여를 해야 돼. 진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나도 움직일 수 있어라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댓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사회 세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섹션에 올라와 있는 1, 2, 3위 기사의 댓글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생활 섹션 대신에 이 월드컵 시즌이니만큼 스포츠면에 올라와 있는 기사들과 댓글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스포츠 섹션에서 많이 본 뉴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에 걸어라, 확 바뀐 러시아 베팅 판도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짤막하게 한번 볼까요? 한국에 베팅하는 것이 즐겁게 게임을 보는 방법일 것 같다라고 러시아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네. 이 한국이 선전하면서 네. 이 베팅 판도가 뭐 바뀌었다 이런 내용인 네. 것 같은데 댓글이 얼마나 달렸을까요? 405개가 달렸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죠. 호감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설레발은 안 된다. 적어도 알제리전은 이기고 보자라고 네. 그 와중에 약간 찬물을 끼얹는 분이 나오셨어요. 네. 그런데 4,941분이 공감을 표현해 주셨네요. 네. 실제로 그 한국이 역대 월드컵에 출전을 해서 2차전 경기에서 이겼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비기거나 진 경기였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징크스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만큼은 꼭 이겨야 16강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우리가 방심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가장 많은 호감을 얻은 댓글이니만큼 답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27개가 달렸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아직 안 된다. 네. 설레발이 무서운 법이다. 네. 공감을 표현해 주셨고요. 러시아 골키퍼 실수로 한 골 넣은 것 같고 너무 설레발 친다. 알제리전 확실히 이겨야 16강도 가능한 거지. 밑에는 또 격하게 공감이요. 네. 공감을 표현 많이 해주셨어요. 네. 혹시 그래도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 하는 분들은 없을까요? 그러게요. 없네요. 이런 분위기면 우리 알제리한테 진다. 네. 설레발 좀 안 쳤으면 이겨도 설레발 치면 안 된다. 경기는 벨기에전까지 해봐야 네. 한다.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네. 조금 냉정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2010년도 남아공 월드컵이었나요? 그 한국과 프랑스가 1대1로 비겼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당시 우리가 프랑스랑 1대1로 비겼으니 야,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강호인데 16강 진출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 조에서 1, 2위 안에 들지 못해서 16강 진출에 실패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자라는 네티즌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네. 분들이 많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댓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16강 가도 독일이랑 붙겠네 하신 분 계세요. 네, 이것도 역시나 뭔가 뉘앙스가 벌써부터 우리가 너무
설레발을 네.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풍자하신 게 아닌가. 첫 번째 댓글과 이 연장선상에 네. 있는 댓글인 것 같아요. 답글이 오. 228개가 달렸어요. 네. 과연 어떤 의견들이 주를 네. 이룰까요? 이번에도 맞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독일, 브라질 이긴 게 언제적 얘기냐? 그리고 그때는 다 홈 경기였다 하셨습니다. 네. 어린애들 천지인가? 이동국 터닝슛 독일 3대1 모르더냐? 10여 년 전 정확히 10년쯤 됐다. 네. 독일을 피해도 포르투갈을 이길 수 있기는 하냐 하셨어요. 어때요? 포르투갈 강호이죠? 네, 포르투갈도 굉장히 강호인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또 포르투갈이 경기 중에 그 페페 선수가 네. 박치기를 통해서 이제 퇴장을 당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너무나 오히려 또 좀 경기에 너무나 그 열광적으로 임한 나머지 이렇게 퇴장을 당하고 좀 경기에서 많이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2002년 월드컵 때도 포르투갈의 뭐 당시 유명했던 피구 선수도 나왔고 했는데 네. 사실 그 월드컵 이모저모에서 포르투갈이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당시 2002년 월드컵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그때 무승부로만 됐어도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우리나라 선수에게 야 무승부로만 해도 진출할 수 있으니까 우리랑 비기는 경기를 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스포츠 승부에서 그런 조작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네, 우리 맞습니다. 당당히 박지성 선수가 가슴으로 공을 받아서 멋지게 골까지 성공을 시켰는데 포르투갈 일전에 월드컵에서 이긴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사실 올해 이번 월드컵에서는 조금 어렵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댓글에 대한 답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시 댓글로 넘어가서 여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경기만에 이렇게 바뀌냐? 네, 하셨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기대를 좀 하지 않고 경기를 네.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면 희망을 걸어도 될까? 네, 로 그렇죠. 생각이 많이 바뀐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러시아한테 마지막 10분 경기 운영 너무 미숙하고 안일하게 한 게 두고두고 후회된다. 이겼어야 되고 이길 수 있던 시합이었다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스포츠 섹션에 나와 있는 3위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 포털 사이트 뉴스홈에 접속한 다음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섹션에 올라와 있는 1, 2, 3위 기사, 댓글까지 살펴봤습니다. 저와 함께한 김현태 기자는 오늘 네. 어떤 기사와 댓글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다이소, 다사소, 오이소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아무래도 이 네티즌 분들의 재치 발랄한 좀 심각한 내용이라면 심각하고 또 그런 내용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재치 있게 풀어주신 점이 개인적으로 참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는데요. 그 버즈 여론하면서 네. 가장 크게 웃었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가 너무 웃진 않았는지 좀 네. 걱정되긴 하지만 네,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네티즌들의 다양한 댓글을 살펴봤습니다. 댓글에 많은 공감을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도 계실 테고요. 또 댓글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버즈 여론은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재밌는 댓글을 통해서 네티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희 한국 여론 방송은 앞으로도 이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결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이